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재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천 도서와 함께 현장 경험을 나누는 수다 방송 마라광장입니다. 공감과 이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온전하게 공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혹시 경험이 겹치면 공감의 가능성이 넓어지겠지만 모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거쳐왔던 세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경험의 틀로 보려고 하죠. 그건 자기 삶에 비춰서 보는 거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군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사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왜 말하는지 납득할 수 있고 진짜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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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라광장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내용은 책 속에 어떤 청소년이 한 말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이 말이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돼가지고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나는 숨지 않는다라는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달팽이고요. 네, 보리입니다. 진혜입니다. 로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색하지, 내 이름. 네, 먼저 저희 오늘 같이 읽었던 책 소개를 그 출판사에서 올린 책 소개로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들끓는 사회에서 약자는 언제나 타깃이 되었다. 배제의 대상이 되거나 쌓여있던 사회 구조적 분노를 몰아받는 총알바지가 되거나 나는 숨지 않는다는 피해자 소수자라는 사회의 시선에 저항하며 주체자 행위자로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간 사람들의 구술 기록이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회 비평 에세이입니다. 올 초에 출판된 책이고요. 박희정, 유혜정, 이호연 그리고 인권기록센터 사이에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이제 장애 여성부터 실대 홈리스 여성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11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에 쭉 읽지를 못했어요. 그 11명의 삶이 너무 다양하고 좀 그래서 한 번 읽고 쉬고 한 번 읽고 쉬고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사실 제가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그거를 좀 알아채게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우리 로미쌤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11명의 분의 이야기인데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골라서 읽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회복도 삶도 일직선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묘연 씨의 이제 이 사연을 먼저 읽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 70대의 그 홈리스 여성으로 살고 있는 김복자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별개의 사연은 아니고 또 연관된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질곡이 많은 한 여성의 이야기와 또 아직 30대이지만 20대부터 그 조현병을 앓고 갖고 있으면서 오는 자기 갈등 그리고 또 마지막에 큰 반전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처음에는 나름 해석했던 이야기들이 약간 빈약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반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제서야 제 스스로가 좀 납득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혜쌤은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었는데 그러셨구나. 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인터뷰를 했는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청소년을 배치를 했는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한 장 한 장이 다 너무 이제 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 몇 장으로 줄이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당사자의 이제 목소리에 담긴 그 구술 형태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읽는 게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뒤늦게 읽기 시작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아주 천천히 되새기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연결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로미쌤 말씀처럼. 마지막에 그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지는 세대별로도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발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미래 세대의 친구들한테 좀 용기도 받고, 저도 힘도 받고, 그러면서 좀 복잡한 마음으로 읽었지만, 당사자분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당당하고, 그리고 뒤에 자기소개가 특히 되게 멋졌어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예. 네. 저희 보리쌤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11분의 그 생애가 이렇게 챕터별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로미 선생님처럼 이렇게 읽고 싶은 부분을 먼저 네, 먼저 어떤 거부터 읽으셨어요? 그럼? 저 여기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좀 읽었고요. 그러니까 왜 그 한 사람의 삶이 이분이 뭐 40년을 살았건 70년을 살았건 그 삶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 결들이 좀 이렇게 왜 다른 부분 뭐 같은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좀 읽으면서 좀 같이 겹쳐지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어떤 내적인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로 좀 읽혀져서 좀 되게 이렇게 신념 있으신 분들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챕터별로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또 기록해 주신 분들이 또 정리를 해 주셔서 그 부분도 되게 공부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삶의 힘이 좀 느껴졌던 책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좀 하게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나름 그래도 인권 감수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2장에 탈북 여성이 나올 때 사실은 조금 읽기가 처음엔 좀 싫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되게 덩어리처럼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사실은 읽기 싫었지만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내가 이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게 잘못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되게 좀 찜찜하고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하나의 덩어리로만 봤지 개별적인 삶으로 한 번도 들여다보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오롯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그분들도 말하기를 꺼려하시고 되게 이렇게 뭔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더더군다나 좀 되게 잘 안 하려고 위험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분은 그러니까 인권단체에서 어쨌든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삶을 어쨌든 좀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해주신 거여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북한이고 남한이고 아니라 우리도 보통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그 동네 이름을 대는데 이분은 해산에서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걸 듣고서는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한 동네에서 같이 온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되게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조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신지. 그럼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찾지 않으셨나요? 찾아놨어요. 표시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민 쌤부터. 그러니까 저는 아까 묘연 씨 조현병을 갖고 계신 묘연 씨 얘기에서 이분의 그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뭐 쭉 일직선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다 이 병은. 그리고 진동하면서 언덕을 넘는다고 할까요? 이런 표현이 되게 이게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사자분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때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한 번도 뇌 속에서 사용하지 않은 그 쉬운 단어인데 그 쉬운 단어를 아주 이상하게 조합해서 말하지만 되게 매력적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묘연 씨가 마지막에는 성폭행 사건을 이제
당했다라는 걸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 아픔과 상처가 쭉 가져가는데 왜 상처가 갖고 있을까? 왜 회복이 안 됐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가해자였던 그 남자는 승승장구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는 아픈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이 가장 큰 상처가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 처음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책을 처음에 이제 보게 된 거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좀 딱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 분이 직접 쓴 구술 내용을 다 보면서 아, 이 말이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진혜는 좀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그 한 장 한 장마다 적어도 한 줄 이상은 제 경험이랑 너무 맞는 게 많아가지고 그 누구나 자기 경험이 고유하긴 그렇죠. 하지만 그 연결되는 지점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7장을 보면은 거의 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예, 거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장에서요. 모든 장. 예, 모든 장에서 각자의 자기 인생에서 꼭 곁이 누군가 있었어요. 어려운 순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근데 지나보니 그때 내 곁에 누가 있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저는 공통적으로 좀 기억에 남고, 제가 그렇게 남고 싶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간 그 단어가 굉장히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고통의 곁에도 또 그 곁에 또 누가 곁에 있고 이러면서 계속 다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왔던 그 변화들의 힘,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읽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마인드 라디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랑도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곁에 누가 있었다는 그 얘기들이 정말 모든 장에 나오기는 하는데 특히 홈리스 여성 얘기 나올 적에 제가 처음에 다큐멘터리를 배울 적에 실습 작품으로 홈리스 여성을 만들자고 그래서 밤에 맨날 영등포역에 그 셔터 내리면 앉아있고 이러면서 여성 홈리스 분들은 이제 만나러 다녔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만났던 여성들과 이 분의 이야기가 다르지가 않아요. 되게 많이 비슷하고 그래서 그때가 20년 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분이 겪고 있는 환경들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그분들이 되게 힘든 과정에도 계속 살아있음을 했던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음식이 뭐 편의점에서 남은 음식을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빵을 갖다 준다거나 이런 의미들이 자기한테 있어서 계속 살아남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해갖고 아 누군가는 옆에서 같이 정말 곁을 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되게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 말하려고 했던 제가 거죠? 질문을 먼저 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3장에서 여성 장애인 분 나올 네. 적에 그 김진열 감독님의 불후의 명작이죠. 99년도에 1999년도 밀레니엄 전에 나왔던 네, 다큐멘터리죠. 예. 여성 장애인 김진옥 씨의 결혼 이야기라는 작품을 그때 만드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김진옥 맨날 진옥 언니라고 했던 그 분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어떻게 조금 같이 보셨는지. 그 상황들은 정말 거의 99%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정말 흡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98년도에 이제 만났던 그 진옥 언니는 이제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제가 만났을 때 이제 40살이셨고 지금은 이제 60이 좀 넘으셨죠. 20년 전이. 네. 여전히 옷가게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언니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 저도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만난 건 처음이었었고요. 되게 처음 만나기 전에 문 앞에서 이렇게 되게 막 긴장하면서 그때는 뇌병변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내성마비라고 하는 용어들을 좀 썼었는데 제가 그 언니를 보고 왜 텔레비전에서 봤던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언니를 보고 내가 놀라면 너무 미안할 노릇이니까 놀라지 말아야 돼 했는데 언니를 딱 만나는 첫 장면에서 언니가 방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저를 맞이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다 편안하게 이렇게 좀 놓여지는. 근데 제가 그 언니가
그 결혼한 지 이제 신혼 3개월 때 언니를 만났는데 이제 형부 되시는 분이 이렇게 비장애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뇌병변 장애가 좀 이렇게 2급으로 좀 되시고 이러니까 장애 정도가 언니는 심하고 남편 되는 분은 이제 비장애인이니까 같이 밖에 나가면 무조건 사람들의 시선이 착한 남편, 맞아요. 천사 남편.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늘 형부한테 되게 천사 남편이라고 하는 말들을 다들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하셨어요. 나오죠. 예,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과 뭐 이렇게 뭐냐면 먹여주고 씻겨주고 빗겨주고 입혀주고 화장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주변에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남편 형부 되시는 분 입장에서도 유쾌한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니었고 언니한테도 듣기 좋질 않아요. 근데 형부가 이제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불편한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몸은 조금 더 힘들어지기는 왜냐하면 누군가를 옆에서 계속 돌봐줘야 돼요. 살펴줘야 되니까 몸은 힘들어졌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것만 보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는 사람들은 못 봐주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많이 좀 났어요. 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그 챕터를 보면서 계속 이름을 확인했어요. 너무 내용이 비슷한데 이러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시 아까 그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손으로 꼭 표기해놓고 있었어요. 네. 제 책 읽으면서 이달락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위안이 됐던 게 여기 그 홈리스 분을 만나서 글을 쓰신 박희정 작가님이 그 어떤 글을 좀 쓰셨냐면은요. 이제 이분도 이제 글 쓰시면서 사는 분이니까 이제 표현하기를 나에게 빈곤은 관심사이자 가장 멀리하고 싶은 주제였다. 그것은 늘 나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복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어쩐지 나는 묘한 안도감 같은 걸 느꼈다. 마치 네가 언제 어디서도 고집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토닥임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저한테도 좀 위로가 좀 되기도 했고 위안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그 구술자와 면담자 뭐 이제 이런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이걸 글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서로 간의 어떤 피드백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서 좀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진혜쌤도 그 부분을 찾아주셨는데 같이 기억에 좀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좀 부분이 같이 공감이 됐었어요? 저도 진짜 묘한 안도감이 있었는데 제가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생존에 좀 이렇게 좀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 산 적이 있었는데 노숙자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비율이 여성 노숙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도 노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여성이니까 같은 여성의 선배가 어떻게 사는지 봐야 네, 제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듣는 분들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근데 전 실제로 그런 상상을 좀 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저도 사실은 저는 노숙인 그런 이제 단체에서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되게 한 끗 차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분들과 내가 사는 세상이 별개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한순간에 여성 노숙인이든 뭐 남성 홈리스든 간에 그게 다 비슷한 삶의 결이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상황이라는 거는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 상황이 어떻게 올 수 있는데 모르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적응하고 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 근처에는 여성 노숙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딱 두 분을 계속 뵙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여기 나오는 게 약간 저한테는 노하우로 알려준 기분도 좀 들었거든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밝은 호텔 근처로 가서 다들 그게 인상적.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늘 관찰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호텔 분들과 뭐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동선을 다 알고 있잖아요. 몇 시대 하면서 내가 화장실을 언제 제일 편안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게 저는 되게 배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하면서도 읽으면서 계속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성폭행, 성추행에 대한 길에서의 그렇게 집이 있어도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사는데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데 노출이 쉽게 되는지
그리고 여성 노숙인들을 보면 이제 제가 여성이니까 더 눈에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외모를 자꾸 더 이렇게 꾸밀 수 있어도 노숙인이라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자기 스타일이 있으신데 그 더 아주 짧게 남성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몸을 더 가린다거나 이런 게 좀 굉장히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읽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 나는 숨지 않는다의 인터뷰분들이 다 여성분들이니까 저는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해서 늘 일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이런 게 툭 나올까봐 약간 뭔가 그쵸. 분위기가 그러면 불안하고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여성 홈리스 부분은 정말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상황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텔에서 관찰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조금 뭔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감동이 저는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랑 가장 먼 삶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은 나도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게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저희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거나 이러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저럴 수 있지. 저의 전혀 다른 삶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 김복자 할머니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 엄청난 다양한 삶을 사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삶을 살아도 벅차서 감당하기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신 것 같은데, 그 굴곡의 어떤 삶들이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살아내고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뭐 이런 위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저는 원칙에 있으신 게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 김복자 그쵸, 할머니 삶의 원칙이 예, 있어야죠. 그래서 그 분명히 이제 결혼하고 뭐 이제 이렇게 쉽게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여성들이 독립하거나 그쵸. 좀 편하게 사는 방법으로. 근데 그게 결국은 굴레로 들어가는 일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잘못 만나면. 근데 이분이 되게 현명하게 그런 거를 다 선택해서 거의 이제 자기의 결정으로 다 선택으로 오신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 나온 거의 네, 네, 모든 네, 분들이 그쵸. 자기의 선택권으로 삶을 계속 지속해 가신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앞에 장애물이나 그런 난관들이 있을 때도 다 자기의 선택권으로 해서 결국은 그게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되게 주도권 있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 여성 홈리스 이야기 읽으면서 하나 조금 배웠던 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노숙인이라고 하는 그쵸. 노숙자, 노숙인 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었는데, 이 그 관련 단체 인권단체에서 이제 홈리스로 바꿀 것을 요구를 좀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홈리스는 단지 거리에서, 이게 책의 내용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 홈리스는 단지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 상태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거빈곤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쪽방이나 고시원 PC방, 찜질방, 무허가 건물 등에서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거나 친구의 집을 전전하는 이런 현실들을 드러내기에는 노숙인이라는 개념은 충분치 않다 이제라고 하면서, 언어는 인식의 반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쵸. 되게 저도 그래 맞는 말이다 하면서 맞아요. 네. 그 정신분열증, 저희 정신장애인 분들도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인식을 다르게 하자고 조현병이라고 바꿨는데, 이미 또 그 호칭 자체도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 있고 사회적 합의를 해서 바꿔 나가면서 진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홈리스 분에 지금 맞아, 거기에 집중했죠. 그분에 지금 되게 많이 꽂혀 있어서 다른 좀 부분들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혹시 저는 그 청소년이 지금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주거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마지막에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5친구들이 쭉 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내가 만난 이상한 나라라고 해서 집 나온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조금, 이 부분이 사실 저도 뭐 가출은 해본 적이 없지만은 제 주변에서 많이 겪어보는 친구들도 봤고, 제가 예전에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친구들 이렇게 집을
자기 자의로 나온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 가장 힘든 부분들이 자기가 자립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였었거든요. 그냥 치기 어린 마음에 나온 것들이 아니었는데 세상에서 좀 그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청소년들 부분은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책으로 읽었을 때 그쵸. 맞아요. 엄마로 생각하면은 속이 막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쩌나 막 이런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먼저 걱정이 되고 그런데 사실 그 나이 때 나를 생각해 보니까 단지 이렇게 용기를 못 냈을 뿐이지 언제든지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하루도 안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27살 때 집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건데 그전에도 무수히 그러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엄마가 돼 있다 보니 진짜 이건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는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저는 그 주거권에서 대한 얘기하면서 이제 시설, 이제 쉼터 같은 얘기를 하는데 모든 시설은 왜 이렇게 보호와 관리만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청소년 시설, 뭐 장애인 시설, 뭐 임시보호소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그 시설의 보호와 관리로 인해서 무력화되고 무능화를 시킨다는 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게 좀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오히려 되게 열린 공간에 가서는 더 나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시설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시설을 하면은 너무 이렇게 좀 갇혀진 느낌으로 좀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거권이란 청소년 주거권이라는 부분이 되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었어요. 저랑 같이 사는 친구가 16살인데 작년, 재작년에 올해는 조금 덜해요. 약간 지나갔는지 14살, 15살 때 주거권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권리다. 그러면서 근데 청소년들이 이제 자립하기 위한 뭐 일자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집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근데 같이 사는 사람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말이에요. 집이 싫다는 말은. 괴롭죠. 그렇죠. 듣는 사람은 괴로운데 그렇죠. 제가 그 나이 때 생각하면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곁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건 상당히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갈급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고 싶고 자취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정말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말도 너무 맞아요. 잘 표현해주고 해서 제가 같이 사는 친구한테 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굉장히 용기 있게 또 나가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빚을 갚는 내용에선 제가 진짜 숨이 막히더라고. 이거는 맞아요. 정말 어떻게 답이 없는데 이때 또 옆에 누가 없었다면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가출했을 때 또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조마조마하면서 읽었지만 그래서 근데 그 쉼터 부분에선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제 집 나온 친구들이 그런 쉼터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게 그냥 뭔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한 발판의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느낌도 있고 규칙도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도 다시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읽었음에도 계속 노숙이라고 잘못 표현했는데 홈리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예원 씨가 얘기해 준 걸 읽으니까 나라도 또 나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친구가 그러잖아요. 어른들이라면 여기서 견딜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쉼터를 이용을 하는 청소년들 관련해서 이렇게 몇 번 방문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되게 힘들어하는 게 귀가 시간을 정하는 거, 그다음에 방 하나에서 여러 명이 함께
함께 뭐 잠을 청해야 되는 문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쉼터의 기능이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쉼터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도 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계속 좀 있는 것 같고 예컨대 그 홈리스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걸 되게 많이 거부를 좀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리고 제가 그 청소년 쉼터를 가봤던 것도 정말 근 20년 전에도 그 문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거론을 했었는데 20년이 흐른 지금도 크게 변화되는 게 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담당하는 그 정부 시스템 안에서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쉼터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보이잖아요.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알았던 한 분이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서 그 가출 청소년들 쉼터에 그 활동가로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있어요. 그 고충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답답하지만 또 운영하고 활동하는 교사로서의 갖는 그 고충 그것들을 어느 정도 제약이 없이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들어와서 자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친구들이잖아요. 어쨌든 자유롭고 뭐 때로는 교사 어른이 봤을 때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이런 서로의 어떤 그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토론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내가 이 친구들하고 같은 또래의 입장이라면 이 친구 입장에서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가겠지만 내가 이렇게 나이를 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교사의 입장과 맞아요. 운영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네. 되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안전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관리 차원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약간 예산 부분들도 충분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네. 공감도 되고 또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공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진해는 이 전체적인 구도에서 그 청소년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제일 마지막에 온 이유를 아까 알겠다고 초반에 얘기를 하셨는데 말해놓고 내가 안 하. 궁금했어요. 예, 말해놓고 내가 진짜 알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싶었지만 알 것 같아. 네, 그냥 막연한데요. 이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제일 벌렁벌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는 숨지 않는다라는 것이 앞에 계신 분들도 다 이게 말씀하셨지만 정부나 사회나 이런 문화적으로 받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 경험에 갇히지 않고 여기에 나를 숨기지 않기 위해서 나대로 살려고 다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용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덕에 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저 때 겪었던 근데 우리 엄마도 겪고 막 이랬던 거를 똑같이 지금 20년 후에 맞아요. 30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런 말들이 똑같이 나온다는 게 그게 굉장히 분노로 막 또 그랬고 그리고 이 스쿨 유투가 진짜 사실 엄청난 일인데 이 친구들이 공부를 엄청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 쓰는 용어를 보세요. 너무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진짜. 하더라고요. 예, 와, 이거는 깜짝 진짜 정희진 선생님과 그냥 얘기를 해도 예. 손색이 없는 여성학자 수준이네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만나서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거기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말고도 다른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기 언론에서도 사실 약간만 다루지 꾸준히 다루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발화 먼저 시작한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그런 핍박 속에서 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정말 몸이 부르르 좀 떨렸죠. 그래서 이거를 읽고 있는 사람도 내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다 당사자가 되는 일이고 또 내 옆에 뭐 아들 딸을 넘어서서 그냥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지 않으면 이런 고통의 언어를 계속 읽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지금도 약간 예, 제가 지금 떨리는데 그래서 제일 읽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도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다거나 그냥 그거를 당했다고 표현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얘기 못했던 것들을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되게 체계적이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면서 알리는 게 조금 몰랐던 게 약간 부끄럽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도 어쩌면은 알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러운 게 그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병들지 않았다.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건강한 저는- 생각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가해자 처벌을 넘어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묘 의원님도 되게 어렵게 끝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런 일은 말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더 우리도 옆에서 같이 더 들어주고 더 말해야 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폭력과 차별의 역사가 계속 굴러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되게 위안을 얻고 더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저는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그래서 11명 여성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20대 때 나는 딸들아 일어나라 이 노래만 부르고 이제 살았는데 모르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그게 갑자기 모르시나요? 그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일어나야 된다 막 이렇게만 했는데 나는 이제 구닥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얘도 20대니까 얘가 엄마는 나가서 여성과 관련돼서 조심하셔야 돼. 막 이러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 얼마나 그런 자기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남자애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서 그때는 이 여성 운동, 여성의 권리나 이렇게 하면 이 노래만 부르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그 책에서 보면은 인권의 역사는 예외적인 존재로 여겨졌었고 보이지 않았던 존재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새로 쓰였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진혜도 얘기를 해줬지만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으로써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들이 되게 건강하고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구술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사실은 그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 구술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 책을 처음으로 같이 읽기 시작했는데 이 활동가, 이 책을 쓰신 활동가 분들의 그 뒤에 해설분들이 저는 조금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면은 좋겠다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구술 차원에서 저희가 작업자로서 이제 활동을 할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 뒤에 이제 그 글 쓴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잖아요. 뭐 네네. 근데 홈리스면 이제 홈리스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 뭐 명칭에 대한 부분, 뭐 그다음에 뭐 조현병 관련해서도 뭐 그런 문제들을 다 짚어주고 있는. 읽기에는 너무 좋은데 우리도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보충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럼 안 되고 전문가가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해설이 아니라 이제 사유와 대화의 발판으로서 그걸 했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부분들은 그 11부분의 분 중에 그 묘연 씨, 정신장애인 묘연 씨 빼고는 그 해설, 그러니까 그 사유와 대화의 발판의 그 글들이 너무 좋았는데 사실 그 정신장애인 부분의 그 뒤에 부분은 조금 너무 선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 입장에서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되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었거든요. 물론 그 외의 건 너무 다 좋았지만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지난번에 이제 시작을 하신 이미 미팅을 좀 시작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로미 쌤은 처음 만났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견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딱 뵀는데 그분인지 몰랐죠. 유명하시잖아요, 두 분이. 근데 이 얘기로만 들어도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때 작년에 송년회 때 만났던 그 친구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엌에서 이제 고모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랬을 때 그 친구 저랑 같이 만나야 될 그 친구가 부엌을 되게 자주 들락날락 하셨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 낯이 익었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놀랐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하시고 이게 어떻게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쭉 그냥 수다 떨듯이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그 표현 방식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근데 앞뒤의 전체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제 명희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고 말이 그 상황을 이제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이 친구가 얘기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니까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친구가 표현하는 방식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글을 쭉 정리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막 음식명들이 쫙 근데 그 사이에 자기의 뭐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나빠갖고 안경이 없어갖고 또 못 읽어갖고 그랬는데 이게 구술 작업이 생애사처럼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있겠지만 저는 이분과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표현하는 방식의 이야기들을 좀 더 다른 언어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 되게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의 당사자의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본인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좋네요. 그렇죠. 그때 처음 사실 저는 이런 걸 저희 이제 활동가 분들에게 구술 작업을 할 거예요라고 제안을 드렸을 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누가 저한테 생애 구술 작업을 해보시겠어요 하면은 저는 네? 막 이러면서 약간 거부를 했을 것 같은데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고 너무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사실 좀 놀라웠었어요. 되게 이런 표현이나 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자기를 많이 좀 펼쳐 보이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응해주신 게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잘해야겠다라는 이런 부담감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혜는 이제 지난주에 만나셨는데 저는 그 작년에 이제 수업할 때 동아리 활동 같이 하셨던 활동가분이랑 만나는 거라서 초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신 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호의를 보여주셨거든요. 많이.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와 그리고 얼굴만 안 나오면 난 무슨 얘기인지 다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자신감. 그래서 막 진짜 나 들을 준비 됐지? 약간 이런 약간 그래서 막 계속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야기가. 근데 하다 보면 또 모르겠죠. 그거는. 하여튼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좀 설레었고 근데 옆에 계신 분이 근데 선생님 글 잘 써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쩌면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심쿵했네. 갑자기 들을 생각이 막 신났다가 이거 아주 내가 이거 담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신을 막 차리면서 그게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었던 기억이 자꾸 오버랩 돼가지고 어쩌나 하면서 나는 숨지 않는다도 사실은 읽으면서 저의 위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로미쌤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 그 한 사람을 담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는 순간부터 본인은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허락해 주신 분들이 이게 코로나로 우리가 저희 다른 병원이나 센터의 분들이랑 지금 연결하기가 어렵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말하는 연습이 좀 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즐거움, 기쁨 이런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일단은 너무 반갑고 빨리 만나고 싶죠. 다음 책은 글쓰기 책을 읽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글쓰기 공부를 이제 하면서 아직 보리쌤은 아직 이제 만나시진 네. 않았는데 근데 지금 다른 센터에 계신 분한테 원래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이제 좀 거절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제가 이제 그 지난해 교육 진행을 할 때 저희 이제 참여자분이셨고 나이는 이제 40대 후반 뭐 이제 이렇게 되시는 남성분이신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혼자 사시거든요. 혼자 생활도 하고 계시고 부모님이 어느 시기에 이렇게 쑥 돌아가셨고 막 그리고 본인 이야기로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어떤 생계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겹치고 이제 이러면서 그 좀 뒤늦게 그런 발병을 좀 하신 것 같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지금 선생님 스스로 그 당사자분 스스로가 좀 너무 좀 이렇게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일을 원래는 좀 했었는데 그 일도 이제 지금은 또 안 하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혼자 생활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교류도 이제 못하고 이러시니까 그 상황들을 계속 이게 뭔가 이렇게 화가 계속 자기 안에 좀 가득 차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몇 번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분이 지금 이렇게 평온한 상태는 좀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가 너무 이렇게 우울해서 네, 그걸 이렇게 다시 말로 꺼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 부분도 또 이해해요. 저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어쨌든 마인드 라디오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흔쾌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해주셨다면은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혼자 그거를 되게 좀 감내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좀 달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더 많은 활동가분들이 이곳에 오시면은 어쨌든 간에 오셔가지고 지원이 필요해요. 저희 지금 9분 하시는데 이것도 허덕거리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지금 집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도 있지만 스스로를 더 그러면 고립을 시키는 상황에서는 내가 너무 우울한데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맞아요.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자기의 마음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지난주에 이제 오셔갖고 우리 당사자분들 이제 상견례, 구술 작업 상견례를 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 작업의 필요성을 저는 그냥 되게 하면 좋고 되게 당연한 그런 조금 목표를 좀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대 때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예, 그때 그래갖고 막 그때 자서전 막 인터뷰집 이런 걸 한 1년 동안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우리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주신다면은 이게 한 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신다면은 정말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은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선생님들을 꼭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작업이 이제 초반인 거잖아요. 한 번도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지만 뭐 이게 책으로 나오든 자료집으로 나오든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좀 쌓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재정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쵸. 굉장히 이런 지원들이 뭐 많이는 아니어도 유지될 수 있는 지원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지금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대표님하고 이 2분이 집안이 빵빵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운영을 어떻게 눈물 날 것 하는지. 같아요. 개별적으로 어쩌면 개인적인 것들로 가져가면서 유지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최소한 이게 뭐 크게 이렇게 넓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 정도 수준이라도 유지되어서 이것들이 쌓여간다면 대단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제 글발은 없지만 우리가 깔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책 지금 우리가 오늘 나는 숨지 않는다는 책도 여성분들의 이야기가 11분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연결 지점들이 있으면서 그 이야기의 힘이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모아져야지 그 연결 지점이 있어야 조금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술 작업을 좀 이끌어 가실지를 오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다 어려운 질문을 질문을 드렸어요. 그냥 툭 생각난 게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서 그 최연수 구술생의 하신 기록하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마침 이 홈리스에 관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도 서명한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재난지원금 받고 있는데
홈리스 분들 중에서 이게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질문이 너무 잘못됐네요. 제가. 아니 구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글빨이 실제로 없지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말빨이 좋으세요. 그리고 일단 그 삶 자체가 살아온 것에 성실하게 살아셨기 때문에 일단 성실하게 듣는 걸로 최선의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해설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유와 대화의 발판으로 이제 저자들이 덧붙인 이야기가 질문들이 그 장애 여성 얘기 나왔을 때 장애 여성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지 말고 무엇이 장애 여성을 좋은 부모가 되기를 가로막는가 이런 좀 질문의 그런 발상 자체를 조금 바꿔나가는 방식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지난주에 이제 오셔갖고 저희 활동가분들 만나셔서 이야기할 때 그 눈빛들이 정말 너무나 설레임 가득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안 오셨다고 너무 섭섭해하시고, 원래 이번 주는 만나는 날이 아니었는데도 어디 계시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평상시에 되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언제 시작해요? 언제 해요? 제 얘기 들으러 언제 선생님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이미 들을 준비는 다 되신 거고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다 알차게 담길 것 같아서 되게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이제 오늘 어떻게 좀 방송이 어떠셨는지 소감 나눠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리쌤은 어떠셨어요? 그럼 저는 저한테 올까 모르는 로미쌤한테 손짓을 하고 계속 있었네. 로미쌤이 계속 1번이었거든요. 맨날 이 순서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편한 분이 이렇게 보면 로미쌤이 저를 계속 보고 계셔갖고 질문을 하면 둘 다 눈을 이렇게 아래로 보시는데 로미쌤만 저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로미쌤한테 1번을 시켰거든요. 이번엔 진열쌤, 네. 보리쌤부터. 네. 네. 저는 뭐 책은 좀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그 구술 작업 저희가 하는 걸 조금 좀 저희가 왜냐면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서로가 부담을 놓는 조금만 좀 내려놓는 차원으로 하면 아까 그 진혜쌤이 워낙에 말빨들이 좋으시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분들이 말하는 걸 듣고 정리를 좀 해드리는 역할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해도 조금 서로가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로미쌤이나 보리쌤은 다큐멘터리 감독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시면서 과정이 혹시 구술 저희가 글로 기록하는 거랑 뭐 차이가 좀 있을까요? 뭐 크게 차이 예.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을 만날 때 그 인물의 다큐멘터리 작업 진행을 좀 할 때 인터뷰를 좀 먼저 해요. 이렇게 전체 살아온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쫙 듣고 나면 관계가 훨씬 더 이렇게 밀도도 친밀해지는 것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서로가 이제 알게 되니까. 그리고 보통은 왜 아까 저희 이 책에서도 좀 나왔지만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분들이 저희가 묻는 것에만 질문에 대한 답말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질문 되면 또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냐면 궁금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상호 뭐 교류도 되기도 하고 서로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혜쌤은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눈 깐다고 안 돼요. 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은 이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나 저렇게 도나 지내는 늘 중간이에요. 가운데였어요. 저만큼 강황했으려고. 그 이야기의 힘을 저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읽을 때나 어쨌든 들을 때나 그 이야기의 전과 후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하면 혹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나는 숨지 않는다도 이분들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남과 연결되기 위한. 근데 저희 당사자분들도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번 기회로 좀 친해질 생각을 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레시죠? 네. 설레입니다. 네, 이제 끝으로 그러면 저희 로미쌤은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하실 때 그 당사자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어쩌면 저희한테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마음속에서 허락하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그 허락의 정도가 좀 더 우리 속에서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그것들이 좀 더 넓고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 스스로도 아마 이제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면 저도 고백하게 될 것 같아요. 이야기도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어쨌든 이 나는 숨지 않는다는 책은 되게 여러 목소리들이 많았었고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현병 묘연 씨 부분 나온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갑자기 대결 구도로 가는 느낌인데 예, 우리는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더 잘 담아내고 누군가한테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품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책 속에 담긴 목소리가 이 사회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고 어떤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응답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마라 강장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